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올해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늘어난 가계소득이 실질 소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독일 수사당국이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날 이동한 자금은 불법 복제 영화 웹사이트인 무비2K로부터 몰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녹슨 철을 이용해 고효율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 생산 효율을 기존보다 3.2배 높이며 일상에서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강성 난연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금속 소재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배터리에 적용하면 화재 발생 시 연소 시간을 지연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 온도가 단 몇 분 만에 약 1000도 이상 증가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롯데케미칼의 기술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해소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상규입니다. 네, 어제 증시 급등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미 증시의 휴장에 이어서 아무래도 물량 소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어가는 그런 장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마감한 후에도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BOE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동결 예상에 영국 증시 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이 발표됐는데요. 1년물, 5년물 모두 예상대로 동결 됐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증시 대만 가권 강보합 움직임 빼고는 대부분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미 증시의 영향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미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지금 물량 소화해가면서 쉬어가는 장세 그러면서도 또 순환매가 돌면서 기맞추기가 있는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자리 보시게 되면은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
오늘 드디어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지금 현재 어제 나왔던 그 강력한 상승분을 조금 소화를 해가면서 쉬어가는 장세. 그렇지만 여기서 또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800포인트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대략 한 2, 3일 정도,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오히려 음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제 3거래일 오후에는 다시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했지만은 오늘 다시 음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859포인트 이 자리를 3일 연속 지켰는데 오늘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과연 오늘 지켜줄 것인가? 오후장이 들어가면서 보통 외국인들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포항의 석유가스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등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것들이나 혹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간 중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으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또 자금들이 지금 현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또다시 약간의 갭 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자, 여기 봤을 때 81,700원 이미 8만 원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HBM이 엔비디아나 혹은 다른 쪽으로 다른 그 여러 그 AI 보드를 만드는 회사들의 과연 납품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GAA 즉 게이트-어라운드 메모리에 관해 가지고 AMD와의 협력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텔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과연 이것이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역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온디바이스 AI가 연결되어 있는 차세대 갤럭시 제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역시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가지고서 상당히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리 81,700원에서 800원 자리에서 계속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자, 다시금 23만 5천원에서 6천원 요 자리에서 또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표시해 놓은 노란색 원안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은 상승 기운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강력한 추세를 타고서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당분간은 그래도 HBM 메모리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연계를 통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25만 원대까지는 한번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자리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상승 추세에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캐리라든가 캐리소프트 역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서 상한가가 들어온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또 보면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급등이 나왔죠.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에도 역시 강하게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역시 그렇게 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현재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좀 더 이런 그 2차 전지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문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리튬 포스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2차 전지 부분 같이 이렇게 약한 부분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생이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 더해지는 부분 쪽에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까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 채비가 조단위 기업 가치를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속 충전 시장은 현재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채비의 기업 공개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도 추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대로 기록이 되면서 0.6명대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책적으로 최선의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늘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정책들, 관련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 다뤄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우리 장학생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13시 투자스쿨, 자,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급속 충전 1위 채비, 대형 채비라고 불렀죠. 여기가 이제 IPO를 한다. 두 번째, 인구 관련된 이야기, 저출산 이야기. 세 번째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는 바로 모터,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에서 급속 충전 1위인 채비 IPO를 추진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대형 채비라고 불렀어요. 대형 채비. 자, 대형 채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배터리라는 우리 2차 전지 박람회를 가게 되면은 그때 같이 하는 전시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를 같이 하죠. 자, 거기에서 나왔을 때 대형 채비는 항상 빨리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었고, 심지어는 300kW 이상 500kW급의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데, 자, 여기 보면 원익 PN이라든가 그 다음에 SK 시그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회사를 본다 그러면은 단연컨대 대형 채비가 지금 현재 크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업체, 자, 현대자동차의 EPC 지금 현재 지금 고속도로 곳곳에 충전소를 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차 중에 민간 급속 충전 서비스, 급속 충전이다. 자, 요거에 주목. 자, 무슨 얘기냐? 20분에서 30분 안에 차를 전체적으로 80%까지 충전해준다. 그 이상 충전하면 어떻게 되냐? 과충전해가지고서 자칫하면 불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까지만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드디어 IPO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IPO가 되면은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요걸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런 회사들이 IPO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자금 모아서 이제는 자, 충전망을 깔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자,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서 11세까지 양육 책임. 자, 원래 자식은 부모가 키운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죠.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여유, 돈을 벌어도 애를 키울 수 있다. 애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앞으로도 봤을 때 여기에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걱정이 없는 대책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지금까지 고성장 시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많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낳는 게 최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하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아예 0.7, 0.6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HD 현대 글로벌 센터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제가 잠깐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 자, 1+1, 자, 특공 대책까지 나왔죠. 자, 제가 한때 잠깐 얘기했죠. 리비아 같은 데는 결혼신고, 혼인신고하면은 집 한 채를 나라에서 줬다. 그리고 그 집은 대우건설이 옛날에 지었었다라는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 비슷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에서 거기에서 그리고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 역세권의 아파트 주거 적당하게만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애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정책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에 따라 저출산 수혜주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자, LS전선 세계 첫 인공에너지 섬의 2,800억 해저 케이블. 자, 뭐냐면은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풍력이죠. 자,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그것도 해상 풍력이에요.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DC 케이블. 자, 직류 케이블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봤을 때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는 무엇이 됐든 간에 DC 케이블, DC 송전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110V 혹은 220V를 쓸 때 교류를 쓰고 있죠. AC를 쓰고 있는데, 근데 무엇을 하느냐? 이게 변전소나 혹은 변전소를 통하면서 DC가 AC로 갑니다. 즉 직류가 교류로 바뀌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자,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거, 어떻게든 처음에는 무조건 DC로 전력이 생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최대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고압의 DC, 자, HVDC라 그러죠. 하이 볼티지 DC 케이블을 앞으로 LS는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관련된 특히 전선 관련 종목들도 여기에 맞추게 될 거고, 설비 관련주들도 앞으로는 직류 관련, 특히나 DC 관련된 장비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뜰 수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서는 투자에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히 3년 정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자, 라이벌이지만 기술력은 신뢰한다. 자, 현대차도 지금 이제 드디어 LG 부품 탑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는 뭐였냐? 현대 모비스에서 지금까지는 그 전기차 부품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냥 모비스가 현대 모비스. 모비스가 또 다른 업체가 있죠.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지금까지는 현대 자동차의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해왔고, 그 다음에 그 모터 직렬 연결형 그런 서스펜션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제는 LG에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LG 부품 중에서 특히나 모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모터죠. 근데 모터가 제일 잘 만드는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LG전자예요. 자, LG전자예요. 자, 일본 전산보다도 더 잘 만들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전기차 부문에 대해 가지고서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무슨 얘기냐? 애플카를 같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LG가 애플카가 어그러졌죠. 애플카 안 한다 그래가지고서 어그러졌죠. 그래서 헤매고 있던 LG전자 다시 어떻게 됐냐? 현대차로 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는 LG전자는 납품처를 찾아서 좋고, 현대차는 고품질의 모터를 가지고 있게 되어서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인데, 앞으로 봤을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해서 LG전자의 전장사업, 즉 마그나가 있죠. LG 마그나에서 하는 전장사업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된다 그랬을 때 현대차와 LG전자의 이 관련되어 있는 시너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는데요.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강한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짚어주실까요? 자, 오늘의 테마 한번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4가지 가져왔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관련주, 저출산, 전선,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4가지를 가져왔는데 전기차나 전기, 충전 이쪽으로 많이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중요한 테마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급속 충전 1위인 대형 채비가 드디어 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관련 테마가 무엇이 있겠느냐? 당연히 충전 관련주, 충전기가 나와야죠. 충전기 만드는 업체들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온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봐야 코넥스에 있는 SK 시그넷 정도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충전기 제작사로 나와 있던 회사고, 이 회사는 물론 당연히 북미 쪽에 수출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향으로 해가지고서 테슬라의 차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전 세계 스탠다드로 가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차들로 변해가고 있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자체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의 전기차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갑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전기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전하려고 그러면 자, 그냥 7에서 8kW짜리, 8kW짜리 이런 그 완성 말고 급속 충전기가 있어야죠. 250에서 300kW 이만큼 하려고 그러면 전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전력 설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서 설비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설비가 받쳐줄 수 있는 것들, 그만큼의 송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전선 관련주들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전자결제 카드를 가지고서는 찍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서 충전하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도 역시 움직일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충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 늘어나는 BEV. 자, 배터리 전기차를 BEV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FCEV라고 있어요. 자, 연료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는 FCEV라 부릅니다. 요거. 자, 배터리 전기차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충전기가 부족해요. 자, 아직까지도 충전기 집밥으로 해가지고 설치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나가가지고서 출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외근을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충전소를 들러야겠죠. 문제는 뭐냐?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기도 부족하고, 기껏 해가지고 들렀는데 충전기를 딱 써보려 그러니까 고장나 있네.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됩니다. 자, 충전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충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정작 필요해가지고 충전기를 꽂았는데 이게 안 돌아갈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많은 그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아직까지 충전 사업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전 사업의 합종 연행.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있었죠.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충전을 할 때마다 카드를 별도 발급했어요. 별도 카드가 있었죠. 자기네 충전기에 맞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잘 되는 업체들은 그래도 더 이제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는 합종연행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옛날보다는 좀 더 덩치가 더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이라는 것이 그럼 앞으로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되고 사업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냐? 국내에서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내 전기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해외 수출을 했을 때 여기에서의 충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 국내 전기차, 특히 도심 이동형 랜이죠. 자,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라 그러죠. 이게 IT에서도 나왔지만 이 도심 이동형의 이러한 전기차는 앞으로 상당한 소형차 사이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닝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이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소형차들은 앞으로 도심이나 일반적으로 그 시내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형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인프라가, 즉 전력 인프라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력 인프라. 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예를 잠깐 들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북경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고속도로가 몇 개 있다? 순환고속도로가 5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환이라 그러죠. 우환이라 그러는데 5개가 있으면은 제1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옛날 도심. 그래서 2환, 3환까지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 북경권, 그의 4환, 5환 정도 되면은 대충 수도권 같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5km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 이런 식으로 격자를 만듭니다. 자, 길을 만들고 격자를 쭉쭉 치죠. 자, 이런 식으로 격자를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격자가 되는 곳, 만나는 곳 이 부분에다가 전부 다 5km마다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충전소를 달아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충전소들에서 바로 충전기를 꽂아 넣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필요할 때는 배터리 자체를 갈아 끼는 그런 그 자리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배터리 갈아끼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테스트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또 결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굉장히 촘촘한 그런 그 충전기 그리고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작으니까 이런 그 격자형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곳에 몇 군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망을 만들어 놓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력 공급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자, 사실 진짜 문제는 이거죠. 자, 전력 공급망이 너무 부족하다. 자, 전력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7km에서 8km짜리 완속 충전, 야간에 심야 전기를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보통 몇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8시간 정도 잡거든요. 8시간 정도 잡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략 지금까지 판매되어 있는 차들이 몇만 대냐? 한 10만 대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10만 대. 10만 대다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이 밤에 한꺼번에 쭉 빨아당기는 여기에 따라 빨아당기는 이 전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7에서 800메가 됩니다. 700에서 800메가와트 됩니다. 자, 이게 뭐 얼마냐면은 이게 지금 그야말로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사이즈의 그만큼의 그 출력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야간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그 발전소들이 오히려 이 전기차들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고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력 공급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진다. 특히나 여름은 그렇지만은 겨울이 되었을 때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들을 맞춰줘 가면서 결국은 충전 사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뚱맞게도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전선, 그리고 심지어는 원전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전기차 충전 쪽 짚어주셨는데요.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는 부족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사업 쪽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종목 2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기에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첫 번째 SK네트워크스. 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지금 현재 물적 분할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원익 P&E 2차전지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익 P&E야말로 충전기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지금 현재 충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진짜 배기 충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SK네트워크스. 지금 현재 물적 분할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충전사업,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돼 있는 2차전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을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자, 현재 자리 딱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여기서는 특별히 더 내려갈 자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중요한 거 SK네트워크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재략한 2023년도 작년에 이렇게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에 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현재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재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원익 P&E를 한번 봅니다. 자, 2차전지 관련돼 있고 ESS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충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충전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본 결과는 350kW부터 해서 500kW까지 굉장히 고압에다가 그 다음에 고출력의 이러한 급속 충전 기구 혹은 초급속 충전 기계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 P&E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현재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완만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2차전지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반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2차전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이 충전 사업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네트워크스와 원익 P&E까지 살펴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물적 분할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서 반등 준비 중이고요. 원익 P&E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충전 사업을 준비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들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둘 다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그런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SK네트워크스. 자, AI와 전기차로 해서 전열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 굉장히 앞으로 봤을 때 1, 2년 안에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거 첫 번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원익 P&E 같은 경우는 충전기의 해외 수출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 그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2차전지 3대 모멘텀. 자, 3종신기라 불렀던 거 있죠? 뭐냐? ESS,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죠? 전고체. 그중에서 ESS와 폐배터리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SK네트워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와 더불어서 충전 사업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익 P&E를 조금 더 보고 있고, 단 시가총액 부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천히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SK네트워크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하죠. 둘 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것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원익 P&E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충전기 해외 수출을 준비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똑똑한 전략 세우셔서 현명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성적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입니다.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난 가운데 이어서는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62% 넘게 상승하며 3위로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에 짚어주신 일진파워 16% 넘는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3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33,350원 기준 12%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는 6월 3일에 언급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수익 기록한 가운데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13일에 공략한 샘표식품 35.54% 탄력 보이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 만들어내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가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많은 수익 보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두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손해보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롯데손해보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추천해드렸다. 5월 14일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 3,4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약간 파동을 주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강하게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 M&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때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금 빠졌는데 그 이후 여기서 한번 자, 바닥을 한번 잡아줍니다. 3,06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고 또 M&A 이슈 같은 이런 단기성 이슈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종목인데 앞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카페24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 6월 1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자, 여기서 6월 12일 자 급등이 나왔던 때였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노랗게 표시된 이 자리에서 제가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올라갈 듯 하다가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어제 상한가로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 오늘은 여기서 갭상승해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제 IT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더욱더 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카페24와 롯데 손해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카페24 무려 19%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분기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통해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감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당연히 충전기 관련 종목이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뚱맞은 종목이지만 그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충전기 설비 관련 종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전기 관련된 종목이죠. 당연히 충전이니까 전기와 관련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자 봤을 때 그동안에는 전혀 다른 종목인 줄 알았는 섹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충전기까지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보면은 충전기 그다음에 전력 설비를 제조하고 있다. 실제로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복합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복합 테마냐? 결국은 전기죠.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원전도 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그런 복합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기 충전기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주봉 차트 봤을 때, 자, 최근 들어가지고 3월부터 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상승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약간 쉬어가는 눌림목이 나와 있는데 눌림목 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 봤을 때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눌림목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더 위로 스카이 라켓팅 한마디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8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3월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래량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충전기 설비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현재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앞으로 슈팅 가능한 만큼 관련주 현명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됩니다. 또 오늘은 별을 6개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세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탄력이 떨어지나 싶었는데 현재 다시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2,809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곡인 861선에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 86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반락하면서 현재 857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840개 넘게 포착이 되면서 상승 종목보다 10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 제조업 위주의 사자세 보여주면서 2,700억 원 넘는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담아냅니다. 현재 1,3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 보이고는 있지만 역부족인데요. 개인 투자자, 제조업, 반도체 위주의 사자세 보이면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 1,000억 원 넘게 담아낸
내려냈는데 오늘은 돌아섰습니다. 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이면서 현재 45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1,600개양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급 변동성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굉장히 오후가 들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대략 한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서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장의 추세는 전야 구강 앞에로 즉 앞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도 오후가 되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후가 되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13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을 봤을 때 장 초반의 약세가 이제는 많이 이제 좀 덜어지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은행 관련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번 오후도 역시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이었던 2811포인트 오늘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281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3시 이후에 다시금 또 조금 물량이 빠지면서 즉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9포인트에서 무너져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매도 즉 외국인 기관이 현재 여기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빼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것이 코스피로 조금 더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 며칠 동안 좀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도 조금씩 키 맞추기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과연 859포인트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무너져서 850포인트까지 후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서 82,000원대를 이제 넘어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23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25만 원이죠. 25만 원까지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우선 그 포항 석유가스 관련주, 그 다음에 정책주로 있는 이 저출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장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와중에 반도체는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총가 매매 들어가신 다음에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다? 오후에는 외국인이다.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잡아주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 코스피의 지수는 2,81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860선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마감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알차게 다뤄봤는데요.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상승분 소화하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원이로는 전기차 충전, 저출산, 전선, 전기차 쪽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충전기 설비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